한국이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되게 되면요, 이 거대한 체스판,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체스판 자체가 뿌리채 확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 위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본,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지역 강국으로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2035년에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통일이 안 된다. 오, 정말 많은 사람이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 큰 어른들도 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통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통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한국하고 북한에 있는 정치, 군사,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인 그런 요건들도 맞아야 하지만 또한 더 큰 중요한 요소이 뭐냐면 국제적인 요인입니다. 저기 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 이런 거대한 강대 글로벌 제국들, 특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엔 한국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오, 대단한데. 좋습니다. 자, 한국이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되게 되면요, 이 거대한 체스판,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체스판 자체가 뿌리채 확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 후에는 통일 한국이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각자의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정책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반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죠. 수십 배가 넘게 경제적으로 큰 규모고 너무너무 잘 삽니다. 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안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구. 자, 북한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2,400에서 5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죠. 한국은 몇만 명?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자, 인구도 2배나 돼요.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한국하고 북한이 통합을 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면 한국 지금 갖고 있는 중심의 경제 체제도 그렇고 정치 체제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위주로 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북한하고의 이전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죠. 한국 위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 특히 미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중국한테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주도로 해서 한국 위주의 체제로 만들어지는 통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을 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하고 북한이 열심히 협력을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자, 이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하에 통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아주 포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확 무너져서 한국과 함께 금방 흡수를 해서 통일이 될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통일 한국은 통일 초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국은 솔직히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죠.
아직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국에서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로, 철도, 항하수도 그런 것들을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투자 기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어렵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한국의 정치 체제는 뭐라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지만 이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의 현재, 그 다음에 예전의 중국보다도 훨씬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권위주의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의 2,4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차차 해결을 하게 되겠죠. 예, 한국에 저력이 있고 한반도에 저력이 있으니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우리가 배웠던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지역에 있는 강국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통일 한국이 잘 안정이 돼서 잠재력을 갖다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 일본과 대등한 정도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통일 한국, 강력해진 지역 강국이 된 통일 한국은 결국은 중국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훨씬 다루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통일 한국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 뒤에 있는 일본과 동맹을 갖다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통일 한국, 너희는 통일이 잘 된 건 축하하지만 이 미국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최소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위치를 해라. 중립을 해라.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우리 편까지는 바라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자, 통일 한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한국과 북한보다는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강해져서 우리가 살펴봤던 일본,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지역 강국으로서 발돋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경우 이러한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이 글로벌 제국으로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몰락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을 하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된다면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불안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2035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이 큰 나라들을 이해하고 이 나라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또 발전하지 못할지 어떻게 변할지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또 아시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한국, 그다음에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가족, 그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